눈보라가 서울의 거리를 휘감는 그 겨울밤. 14살 소년 김민주는 아버지의 차가 멀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 피어오르는 배신의 불꽃은 차가운 바람에 쓰러질 듯했다. 내 놈 같은 게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아버지의 외침이 아직도 귓가에 메아리 쳤다. 민주는 무릎을 꿇고 눈 위에 쓰러졌다. 그의 몸이 얼어붙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날 밤, 민준의 삶은 영원히 변했다. 집안의 비밀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학교에서 친구와의 가벼운 대화. 그것이 가족의 귀에 들어간 후 모든 것이 무너졌다. 민주는 자신이 남자아이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숨기지 못했다. 어머니의 눈물, 형제들의 조롱, 그리고 아버지의 분노. 그들은 민준을 괴물이라 불렀다. 이 집에서 나가. 아버지의 손이 민준의 어깨를 움켜쥐고 길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겨울의 한복판, 코트 한 장 없이. 민준은 눈 속에서 떨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의 가슴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시간이 흘렀다. 민준은 그곳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고 의식이 희미해졌다. 이게 끝인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한 노부인이 우연히 지나가다 소년의 몸을 발견했다. 그녀는 민준을 안아 올려 가까운 경찰서로 데려갔다. 이 아이가 이렇게 버려질 수 있나? 노부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병원에서 깨어난 민주는 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그는 고아원으로 보내졌다. 그곳에서 민주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를 잊었다. 고아원 생활은 민준에게 새로운 지옥이었다. 다른 아이들은 그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너애 그렇게 여자애처럼 생겼어? 아빠가 왜 버렸대? 소문이 퍼졌다. 민준의 비밀이 고아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흘러나갔다. 그는 방에 틀어박혀 책을 읽었다. 법률 서적, 정의에 관한 이야기. 그것이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언젠가 내가 이 세상의 불의를 심판할 거야. 민주는 혼자서 다짐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결의가 서렸다. 세월이 흘러 민주는 16살이 되었다. 고아원에서 만난 한 선생님이 그를 도왔다. 박 선생님은 민준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민준아. 세상이 잘못된 거지. 그녀는 민준을 공부시키고 장학금을 신청해 주었다. 민준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친구를 사귄다. 하지만 그 친구, 이준호는 민준의 마음을 흔들었다. 준호의 미소가 민준의 가슴을 저렸다. 이 감정은 다시 시작인가? 민준은 두려웠다. 그는 준호와 거리를 두려했었다. 학교 복도에서 준호가 다가올 때마다 민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러나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다. 학교에서 민준과 준호의 친밀한 모습이 선생님의 눈에 띄었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김민준이 동성애자래. 아이들의 조롱이 쏟아졌다. 민준은 다시 고립되었다. 준호조차 그를 피했다. 미안해. 민준아. 나도. 무서워. 준호의 속삭임이 민준의 가슴을 찔렀다.
민주는 학교를 그만두고 야간 자율학습으로 전환했다. 그의 꿈은 변하지 않았다. 법대에 가서 변호사가 되는 것. 나는 약자를 지킬 거야. 나처럼 버려진 사람들을. 대학 입시를 앞둔 해 민주는 18살이 되었다. 그는 홀로 서울의 거리를 헤매며 생각에 잠겼다. 한강 다리 위에서 바람이 불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순간 한 노인네가 다가왔다. 바로 그를 구했던 노부인의 남편이었다. 너. 그때 그 아이구나. 노인네는 민준을 안아주었다. 그들은 민준을 집으로 데려갔다. 작은 아파트, 따뜻한 밥상. 민준은 처음으로 집에 온기를 느꼈다. 노인네 부부는 자녀가 없었고 민준을 입양했다. 너는 우리 아들이야. 그 말에 민준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대학 시절 민준은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20살이 된 그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렸다.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말에 그는 반박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동성애자 차별은 범죄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동급생들은 그를 이상하게 봤지만 몇몇은 공감했다. 그중 한 명, 최영우가 다가왔다. 영우는 개방적인 마음을 가진 청년이었다. 민준 씨,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영우의 시선이 따뜻했다. 민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영우는 듣고 안아주었다. 당신은 강해. 나도. 비슷한 감정을 느껴봤어. 그 순간 민준의 마음에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사랑은 쉽지 않았다. 영우와의 만남은 민준에게 기쁨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져왔다. 카페에서 손을 잡을 때 민준은 주위를 두려워했다. 만약 또 버려진다면 그의 내심은 여전히 상처로 물들어 있었다. 영우는 민준을 위로했다. 우리는 함께라면 괜찮아. 그들은 함께 시위를 나갔다. LGBT 권리 운동. 거리에서 외치는 목소리 속에 민준은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다. 나는 존재할 권리가 있어. 그의 외침이 하늘을 찔렀다. 졸업 후 민준은 24살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사무실은 작았지만 그의 열정은 컸다. 첫 사건은 한 청소년의 가족 내 차별 사건이었다. 소년은 민준처럼 버려질 뻔했다. 민준은 법정에서 싸웠다. 이 아이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의 변론이 판사를 움직였다. 승소. 그 순간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게 내 길이야. 시간은 흘러 30살이 된 민준은 이미 유명한 변호사였다. 그는 여러 LGBT 사건을 맡아 사회를 바꿔나갔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아팠다. 가족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어느 날 뉴스를 보았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 민준의 손이 떨렸다. 가야 할까? 그는 갈등했다. 영우가 곁에 있었다. 가봐. 내 마음을 위해. 영우의 손이 민준의 손을 쥐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안정적이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다.
병원에서 아버지를 만난 민주는 차갑게 말했다. 왜 그랬어요? 아버지는 약해진 몸으로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는 병원을 나서며 다짐했다. 나는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공정하게 심판할 거야. 35살. 민주는 판사로 임명되었다. 서울지방법원. 그의 첫 심판대에 서 있는 사건은 충격적이었다. 피고인 중 한 명이 그의 형이었다. 형은 이제 중년의 남자로 동생을 버린 그날의 죄를 저지른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건 운명인가?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법정은 긴장으로 가득 찼다. 증인들이 나왔다. 피해자의 증언이 민준의 과거를 되살렸다. 판사님, 제발. 정의를. 피해자의 눈물이 흘렀다. 민준은 망치 대신 가슴으로 때렸다. 그의 형은 변호사 앞에서 변명했다. 저는 가족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민준의 시선이 형을 꿰뚫었다. 가족. 당신은 가족을 파괴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배심원들은 숨을 죽였다. 재판은 며칠에 걸쳤다. 민준은 밤새워 증거를 검토했다. 영우가 곁에서 지켜봤다. 너는 잘할 거야. 영우의 말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판결의 날.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고인 유죄. 하지만 용서의 여지를 둔다. 그는 형에게 말했다. 당신의 죄는 무겁지만 변화의 기회가 있다. 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준아, 고마워. 판결 후 민준은 법정을 나서며 하늘을 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따뜻했다. 그는 영우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만든 세상은 달라질 거야. 민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할 터였다. 버려진 소녀는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자가 되었다. 그의 심장은 더 이상 얼어붙지 않았다. 사랑과 정의로 물들어 있었다. 눈이 다시 내리는 서울의 겨울. 민준은 법원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35살의 나이에도 그날의 추위는 뼈 속에 스며들어 있었다. 판결이 끝난 지 일주일. 그의 형은 감옥으로 향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여전히 소용돌이쳤다. 이게 끝인가? 아니, 이제 시작이야. 그는 책상에 앉아 펜을 들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다. 어쩌면 책으로, 어쩌면 강연으로, 세상에 전할 이야기. 과거로 돌아가 보자. 고아원에서 보낸 그 15살의 봄. 민준은 처음으로 꽃을 봤다. 창밖으로 피어나는 개나리. 이게 희망인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선생님의 도움으로 학교에 간 민준은 공부에 매달렸다. 수학, 국어, 그리고 법. 법은 그에게 정의의 무기였다. 나는 약자를 위해 싸울 거야. 그의 다짐은 매일 새로웠다. 하지만 감정의 파도는 멈추지 않았다. 준호와의 이별 후 민준은 사랑을 두려워했다. 다시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 그는 스스로를 가뒀다. 고등학교 시절 그는 홀로 도서관에 앉아 책을 읽었다. 한 권의 책.
인권의 역사. 그 안에 LGBT 운동의 이야기가 있었다. 나 같은 사람들이 싸워왔구나. 민준의 눈이 밝아졌다. 그는 몰래 모임을 찾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비밀스러운 채팅방. 그곳에서 그는 비슷한 아픔을 가진 친구들을 만났다. 안녕. 난 민준이야. 나도. 버려졌어. 그의 첫 메시지였다. 답이 왔다. 환영해. 우리는 가족이야. 그 커뮤니티는 민준의 구원처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울고 웃었다. 민준은 처음으로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혹독했다. 학교에서 차별이 이어졌다. 체육 시간, 샤워실에서 피하는 시선. 변태 새끼 속삭임이 들려왔다. 민준은 참았다. 참아야 해. 꿈을 위해. 18살 여름. 입양된 노인네 부부의 집에서 민준은 평화를 찾았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를 사랑했다. 민준아, 밥 먹자.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흘렀다. 민준은 그곳에서 웃었다. 진심으로. 할아버지는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도 젊었을 때 가난 때문에 버림받았어. 하지만 일어나는 법을 배웠지. 그 말은 민준의 가슴에 새겨졌다. 그는 공부에 더 열중했다. 서울대 입시에 도전했다. 시험 당일. 손이 떨렸다. 할 수 있어. 그는 자신을 다독였다. 합격 소식이 왔을 때 민준은 울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고마워요. 이제 제가 지킬게요. 대학 생활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법학과 강의실. 교수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법은 공정해야 한다. 민준은 손을 들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소수자를 배제하는 법이 많아요. 그의 질문에 강의실이 조용해졌다. 교수님은 미소 지었다. 좋은 질문이야. 김민준 군. 영우를 만난 건 2학년 봄이었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영우가 책을 떨어뜨렸고 민준이 주었다. 고마워. 영우의 미소가 밝았다. 그들은 대화를 시작했다. 인권, 사랑, 삶. 너는 왜 법을 공부해? 영우가 물었다. 민준은 망설였다. 하지만 영우의 눈빛에 용기를 얻었다. 나 과거에 버려졌어. 그래서 정의를 믿어. 영우는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가족이 나를 이해 못해. 그들의 우정은 곧 사랑으로 피어났다. 캠퍼스 벤치에서 손을 잡을 때 민준의 심장이 녹았다. 이게 진짜 사랑인가? 그는 속으로 물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여전했다. 만약 또 이르면. 영우는 민준을 안았다. 우리는 함께야. 약속해. 그 약속은 민준의 버팀목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운동에 나섰다. 서울 거리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평등을 위해. 외침 속에 민준은 자유를 느꼈다. 그러나 시련은 왔다. 3학년. 영우의 가족이 알게 되었다. 너 같은 놈과 사귄다고. 영우의 아버지가 소리쳤다. 영우는 집을 나왔다. 민준의 아파트로. 미안해. 민준아. 영우의 눈물이 흘렀다.
민주는 그를 안았다. 괜찮아. 우리 둘이면 돼. 그 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사랑은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다. 졸업 후 변호사 생활. 24살의 민주는 바빴다. 사건이 쏟아졌다. 한 트랜스젠더 여성의 차별 소송. 판사님, 저는 그냥 살아가고 싶어요. 그녀의 증언에 민주는 울컥했다. 그는 밤새 변론서를 썼다. 법정에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합니다. 승소. 클라이언트가 안아주었다. 고마워요. 변호사님, 민준의 눈에 기쁨이 스쳤다. 25살. 영우와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들은 동거를 시작했다. 작은 원룸. 하지만 행복으로 가득. 언젠가 결혼하자 영우가 속삭였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세상을 바꿔보자. 민주는 NGO에 합류했다. LGBT 지원 단체. 강연을 다녔다. 버려진 아이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의 이야기는 청중을 울렸다. 26살. 큰 사건이 왔다. 학교 내 왕따로 인한 청소년 자살. 피해자는 LGBT 청소년이었다. 민주는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건 살인입니다. 그의 분노가 법정을 채웠다. 증인들이 나왔다. 아이들의 증언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선생님이 무시했어요. 민주는 싸웠다. 승소 후 그는 하늘을 봤다. 이 아이를 위해 고마워. 27살. 민주는 피로를 느꼈다. 영우가 걱정했다. 쉬어. 민준아, 그들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 앞에서 민주는 말했다. 사랑해. 영우야. 영우가 웃었다. 나도. 그 순간 민준의 상처가 치유되는 듯했다. 하지만 과거는 따라왔다. 어머니의 편지. 민준아, 만나자. 민주는 갈등했다. 갈까? 28살. 어머니를 만났다. 카페에서. 미안해. 엄마가 약했어. 어머니의 눈물이 흘렀다. 민주는 차갑게 말했다. 왜 이제 와서?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렸다. 용서할 수 있을까? 그는 영우에게 털어놓았다. 천천히 해. 영우의 말에 민주는 안도했다. 29살. 판사 임용시험. 민주는 준비했다. 밤낮 없이. 이게 내 꿈이야. 합격 소식에 영우가 안아주었다. 축하해. 30살. 서울지방법원 판사. 그의 첫 재판은 간단한 민사.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컸다. 공정하게. 31살. 가족 재회. 아버지의 장례식. 민주는 갔다. 형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랜만이야. 형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주는 말했다. 내가 변했구나. 그날 민주는 가족과 화해의 첫걸음을 뗐다. 하지만 진짜 심판은 아직이었다. 32살. 영우와 결혼. 법적 인정은 없었지만 그들의 서약은 영원했다. 함께하자. 파티에서 친구들이 축하했다. 민주는 행복했다.
이게 내 삶이야. 33살. 큰 사건. 기업의 LGBT 차별. 민주는 판결했다. 유죄. 보상하라. 사회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34살. 과거의 그림자. 형의 범죄 소식. 민주는 준비했다. 심판할 때가 왔어. 35살. 그 재판. 민준의 판결은 세상을 흔들었다. 용서와 정의의 균형. 변화하라. 형의 눈빛이 변했다. 이제 36살. 민주는 책을 마쳤다. 버려진 소년의 이야기 출간. 세상이 읽었다. 고마워요. 편지가 왔다. 민주는 영우와 산책했다. 우리 아이를 키우자. 미래가 밝았다. 그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사랑, 정의, 인간성으로. 민준의 삶은 이제 안정된 듯 보였지만 내면의 파도는 여전히 일렁였다. 책 출간 후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TV 스튜디오에서 그는 말했다. 버림받은 아이들은 잊히지 않아요. 그들은 강해집니다.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자 민준의 손이 떨렸다. 이게 진짜 나인가? 영우가 손을 잡아주었다. 그래. 내가 맞아. 과거를 더 깊이 파고들어보자. 고아원에서의 그 첫 겨울. 14살 겨울 후의 첫 크리스마스. 다른 아이들은 선물을 받았지만 민주는 혼자였다. 왜 나만? 그는 베개를 물었다. 하지만 선생님 박씨가 다가왔다. 민준아, 이거 봐. 작은 선물 상자. 안에 법률 동화책. 정의의 기사가 돼봐. 그 책은 민준의 등불이 되었다. 그는 밤새 읽었다. 나도 기사가 될 수 있어. 15살. 학교 입학. 서울의 공립고등학교. 교실에서 민주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선생님의 질문에 손을 들었다. 법은 왜 중요한가요? 공정을 위해요. 그의 대답에 선생님이 웃었다. 잘했어. 하지만 친구들은 달랐다. 야, 너의 그렇게 조용해. 준호가 다가왔다. 준호는 반의 인기쟁이. 축구부 주장. 같이 밥 먹자. 준호의 초대에 민주는 놀랐다. 그들의 우정은 빠르게 깊어졌다. 점심시간. 지붕 위에서 이야기. 집이 힘들어. 준호가 털어놓았다. 아빠가 엄격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가족이 없어. 그 순간 공감의 다리가 놓였다. 하지만 민준의 감정은 변했다. 준호의 손이 스칠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게 뭐지? 그는 혼란스러웠다. 책에서 본 사랑. 하지만 남자 사이 두려움이 밀려왔다. 16살 여름. 학교 축제. 준호가 민준을 무대로 불렀다. 함께 노래하자. 민준은 떨며 마이크를 잡았다. 관객의 환호 속에 준호의 시선이 민준을 사로잡았다. 그날 밤. 학교 뒤편에서 민준아, 너 좋아해. 준호의 고백. 민준의 눈물이 흘렀다. 나도. 하지만 무서워. 그들은 키스했다. 짧지만
영원한 순간. 하지만 소문은 퍼졌다. 둘 다. 게일의 학교는 소란스러웠다. 준호의 친구들이 그를 압박했다. 너 미쳤어? 준호는 무너졌다. 민준아, 미안. 나 포기할게. 그의 이별 선언에 민준의 세계가 무너졌다. 또 버려. 그는 학교를 도망쳤다. 한강으로. 다리 난간에 기대물을 봤다. 끝낼까?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니야. 살아야 해. 야간 학교로 전환한 민주는 공부에 매달렸다. 17살. 모의고사 1등. 이게 내 무기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입시 학원에서 만난 친구. 수진. 그녀는 민준의 비밀을 알았다. 괜찮아. 나도 페미니스트야. 수진의 지지가 민준을 버티게 했다. 함께 대학 가자. 18살. 입학. 서울대 캠퍼스. 넓은 잔디밭. 민준은 자유를 느꼈다. 여기선 나답게 살 수 있어. 법학 1학년. 강의는 흥미로웠다. 헌법, 형법, 차별금지법이 필요해. 교수님의 말에 민준은 메모했다. 동아리 모집에서 LGBT 지원 동아리를 찾았다. 환영해. 회장의 말에 민준은 웃었다. 영우를 만난 건 바로 그 동아리였다. 안녕. 난 영우. 그의 손이 따뜻했다. 토론 시간. 영우의 발언.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 민준의 가슴이 뛰었다. 도서관 데이트. 내 이야기 들려줘. 영우의 청에 민준은 털어놓았다. 버려졌어. 14살에 영우의 눈물이 흘렀다. 강해. 정말. 그들의 사랑은 천천히 피었다. 캠퍼스 카페. 손잡기. 두렵지 않아? 민준이 물었다. 너와 같이라면. 영우의 대답. 20살. 첫 여행. 부산 바다. 영원히 함께. 서약. 하지만 가족의 장벽. 영우의 어머니가 알았다. 끝내. 전화 소리. 영우가 울었다. 민준아. 어떻게 해? 민준은 영우를 안았다. 함께 싸워. 그들은 상담소를 찾았다. 심리상담사. 너희 감정은 정상이다. 그 말에 안도. 21살. 시위. 평등 결혼. 깃발 들고 행진. 경찰의 물대포 속에서도 손을 놓지 않았다. 사랑의 속삭임. 22살. 인턴십. 법률사무소. LGBT 사건 보조.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클라이언트의 눈물. 민준은 자료를 모았다. 밤새. 승소합시다. 그의 열정이 변호사를 감동시켰다. 23살. 졸업 논문. LGBT 인권과 한국법. A+. 교수님의 칭찬. 판사가 되라. 그 말에 민준의 꿈이 구체화되었다. 24살. 변호사. 첫 사무실. 영우와 함께 꾸몄다. 우리 집이야. 웃음. 첫 사건. 성공. 고마워요. 포옹. 25살. 엔조. 강연 투어.
버림의 아픔을 넘어 청중의 눈물. 민주는 치유되었다. 26살. 학교 소송. 승리. 변화의 시작. 27살. 제주 휴가. 아이 꿈꿔 영우의 말. 민준 고개 끄덕. 28살. 어머니 만남. 용서할게 포옹. 29살. 판사 시험. 합격. 30살. 임명. 시작이야. 31살. 아버지 장례. 화해. 32살. 결혼. 33살. 기업 소송. 34살. 형사건 준비. 35살. 판결. 36살. 책. 미래. 민준의 여정은 영원한 성장. 사랑과 정의의 빛. 변호사 생활의 초창기. 민준은 매일 아침 영우의 얼굴을 보며 일어났다. 좋은 하루 키스. 하지만 사건은 그를 지치게 했다. 25살 겨울. 한 청소년의 가출 사건. 소년은 민준처럼 버려졌다. 집에 못 가요. 아빠가 때려요. 소년의 증언에 민준의 과거가 되살아났다. 그는 소년을 안았다. 내가 지킬게. 법정 싸움. 보호명령을. 판사의 노트. 승소. 소년의 미소. 고마워. 형. 26살. 미디어 출연. LGBT 권리 토크쇼. 버림은 범죄예요. 시청자 편지. 당신 덕에 용기 내요. 민준의 영향력 커졌다. 27살. 영우와의 위기. 영우 직장 차별. 승진 못해. 게이 때문이래. 영우의 분노. 민준은 소송 제기. 회사 상대로 긴 재판. 증인 소환. 차별 없었어요. 거짓말. 민준의 반박. 증거 있어요. 승소. 영우의 눈물. 사랑해. 28살. 어머니와의 재회 깊어짐. 민준아. 결혼식 초대에 어머니의 말. 민준 놀람. 정말 가족 모임. 형제들. 미안해 사과. 민준의 용서. 이제 새로 시작. 29살. 판사 준비. 서적 산더미. 영우가 공부 도와. 넌 할 수 있어. 시험장. 침착. 합격. 판사님. 30살. 첫 재판. 공정이. 그의 명성은 퍼졌다. 31살. 사회활동. 법 개정 운동. 동성결혼 합법화 청원. 국회 앞 시위. 변화. 32살. 영우와 서약식. 친구들 축하. 영원히. 33살. 대형 소송. 기업 차별 집단. 모두 보상 판결. 언론 헤드라인. 34살. 형의 범죄 아름. 심판할 때 준비. 35살. 재판. 유죄. 하지만 재활. 형의 변화. 36살. 책 성공. 강연. 인간성은 이겨. 37살.
입양, LGBT 커플 아이. 우리 가족 미소. 민준의 삶. 끝없는 여정. 감정의 깊이. 변화의 힘. 판사 생활 5년 차. 민준은 이제 40살이 되었다. 법정은 그의 무대였다. 매일 아침 로브를 입으며 그는 다짐했다. 오늘도 공정하게 영우와의 결혼 생활은 안정적이었다. 아이, 준이 3살. 아빠, 준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우리 아들. 정에 배워 민준이 속삭였다. 과거 회상. 19살. 대학 1학년 말. 동아리 여행. 강원도 산. 모닥불 앞. 내 이야기 할게 민준의 고백. 멤버들 박수. 용기야 영우의 시선. 나도 응원해. 20살. 첫 데이트. 한강 산책. 손잡아도 돼. 민준의 물음. 영우 웃음. 당연하지. 21살. 시의 체포. 경찰서. 왜 잡아? 불법 집회 민준 변호. 풀어줘 석방. 함께라면 무섭지 않아. 22살. 인턴. 사건 분석. 이건 차별 상사 칭찬. 재능 있어. 23살. 논문 발표. 세미나. 박수. 박수갈채. 24살. 변호사 개업. 클라이언트 첫. 믿어요 성공. 25살. 청소년 사건. 구했어. 26살. 미디어. 영향력. 27살. 영우 소송. 승리. 28살. 어머니. 화해. 29살. 시험. 합격. 30살. 임명. 시작. 31살. 장래. 용서. 32살. 서약. 사랑. 33살. 집단소송. 변화. 34살. 형 소식. 준비. 35살. 판결. 정해. 36살. 책. 치유. 37살. 입양. 가족. 38살. 세법안. 통과. LGBT 보호법. 39살. 국제 컨퍼런스. 한국 대표 연설. 인권은 보편. 40살. 준의 학교. 아빠처럼 돼 미소. 민준의 변화. 세대의 희망. 41살. 민준은 대법원으로 옮겼다. 더 큰 무대 영우의 격려. 준은 이제 6살. 아빠. 판사 뭐해? 나쁜 사람 심판해. 준의 눈 반짝. 과거. 24살 첫 사건 후. 피로. 시자 영우와 여행. 힘내. 25살. 더 많은 사건. 지쳐 하지만 계속. 26살. 토크쇼. 영웅. 27살. 영우 위기 극복. 강해. 28살. 가족 모임.
행복 29살 공부 성공 30살 첫 판결 자랑스러워 31살 아버지 떠남 평화 32살 준 입양 기쁨 33살 대형 승리 사회 변화 34살 형대면 긴장 35살 재판 절정 감동 36살 책 베스트셀러 감사 37살 준 성장 똑똑해 38살 법 개정 열매 39살 해외 자랑 40살 일상 평화 41살 대법 딩디에 민준 영원한 수호자 42살 형의 출소 만나자 카페 변했어 형의 말 재활했어 민준의 용서 새삼 과거 깊이 14살 밤 눈속 살아야 해 구원 15살 책 희망 16살 준호 사랑 아픔 17살 공부 결애 18살 입양 따뜻함 19살 대학 자유 20살 데이트 사랑 21살 시위 투쟁 22살 인턴 경험 23살 논문 인정 24살 개혁 독립 25살 사건 승리 26살 미디어 목소리 27살 영우 연대 28살 어머니 화해 29살 시험 도전 30살 판사 책임 31살 장래 마무리 32살 결혼 영원 33살 소송 정해 34살 준비 운명 35살 판결 균형 36살 책 공유 37살 가족 성장 38살 법안 변혁 39살 컨퍼 세계 40살 준 미래 41살 대법 조조 42살 형 용서 민준의 여정 완성 43살 준의 학교 행사 아빠와 민준 참석 자랑스러워 준의 말 과거 종합 모든 순간 성장의 계단 민준은 이제 멘토 젊은 변호사들 너희도 할 수 있어 영우와 은퇴 계획 함께 여행
세상은 변했다. LGBT 권리, 보장, 민준의 미소. 고마워. 삶아. 민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신살, 회고록. 얼어붙은 소년에서 정의의 불꽃으로 세대가 익는다. 아이들이 나도 싸울게라고. 영우와 손잡고. 우리 덕분이야. 준. 이제 청소년. 아빠처럼. 민준의 가슴. 평화. 버림의 겨울에서 피어난 봄. 인간성의 승리. 사랑의 힘. 정의의 빛. 영원히.